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PR 500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경선이라고 하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리얼 투 코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미지들을 코드로 제너레이션 시켜주는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요즘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있어서 가구나 이런 이제 접합 부분이 있는 이제 그 레고처럼 이제 조립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타겟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풋은 스트럭처드 되어 있지 않은 RGB 이미지들이 이제 많은 뷰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리얼 투 코드로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으로는 인터랙터블하게 이제 그 3D화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리얼 투 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바디드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리얼 투 심이 이제 실제 세계들을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주로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리얼월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제 제약 없이 실험하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라지 스케일의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극단의 이제 극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할 때 리얼 투 심 태스크들을 많이 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큘레이티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접합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어포던스가 있는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가 이 중간 파트 이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슈퍼바이스드 매너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타임으로 하는 매너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심플하게만 이제 그 뭔가 그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 두 개라든지 이런 무빙 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되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이미지가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보면 이제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뭐 세 가지의 파트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보면 멀티 파트로 한 이제 뭐 여섯 일곱 개까지도 가능한 이런 아웃풋을 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웃풋을 내는 거는 이제 봤을 때 이 중간에 리얼트 코드를 통해서 이 이미지들이 파트 메쉬 부분과 그다음 이제 코드로 만들어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 메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2D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주는 거고, 코드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접합 부분인지 보고 그걸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코드로 나타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즘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뭔가 기침이 4주째 안 났네요. 근데 뭔가 원인은 잘 모르겠어서 병원에 갔는데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2D 메쉬 파트 그 파트 메쉬 파트 같은 경우에는 2D나 3D 모델 학습된 부분을 갖다가 쓰고, 밑에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된 LLM을 씁니다. 둘 다 프리트레인 된 걸 쓰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이제 왜 프리트레인된 2D나 3D 모델을 쓰냐라고 하면 제너럴라이저블 때문인데, 2D나 3D 파트에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값만 갖다가 쓰면은 이제 뭔가 거기 데이터셋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RGB 이미지들 중에 이제 포즈 프리한 부분들 있잖아요. 앞에 봤을 때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뷰가 여러 개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뷰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고 이제 그냥 그 포즈 프리한 RGB 이미지만으로도 이 3D나 2D를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LLM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모델들은 이 관절이 이제 두 개인 물체를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뭐 관절이 다섯 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 아키텍처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번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제 LLM을 씀으로써 이제 LLM이 또 제너럴한 프라이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오브젝트 조인트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또 LLM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앞단의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원래 기존의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를 이용을 하자라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추세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모델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들, 프라이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뎁스를 잘 뽑는 더스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 뎁스 사이에 그런 그 뎁스 프라이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제너 그 굉장히 그 모델들이 커지면서 그 모델의 프라이어들을 레버리징하는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도 그걸 잘 활용한 논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이제 기브는 파셜한 옵저베이션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포즈 프리한 RGB 이미지들이 이제 주어지면 거기서 옵저베이션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그러면 거기서 파트 레벨하게 이제 각각 부분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이건 이제 셈이나 더스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각각의 이제 파트 레벨 세그멘테이션을 리컨스트럭션 했잖아요. 거기에서 OBB라는 걸 뽑고 OBB라고 하는 건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뽑고 걔를 이제 LLM으로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LLM이 이거를 이제 풀 코드 디스크립션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부분을 파트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부분을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앞단은 파트를 이제 각각의 파트를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3D로 만들어주는 부분, 뒷단은 그 각각의 부분들을 다시 이용을 해서 조인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봤을 때 RGB가 들어오게 되고, 이 RGB가 이제 더스타 3D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 여기로 통과를 하게 되고, 여기로 통과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3D 그 뎁스나 이런 것들을 뽑는 이제 그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셈을 사용을 해서 셈은 이제 그 딱 넣게 되면은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잘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세그멘티드 된 파트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쉐이프 컴플리션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파트를 이제 메쉬로 만든 다음에 완성된 메쉬로 만들고 여기서 각각의 이제 또 바운딩 박스를 뽑아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뽑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XY 좌표들이 전부 다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값들을 이제 코드라마에 넣어줘서 코드라마한테 이 코드 아웃풋으로 뽑게끔 이제 여기서 이제 힌지가 어딘지 막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뽑을 수 있게끔 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리컨스트럭션 부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키네틱 어웨어하게 이제 그 파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2D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브젝트 파트를 세그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셈의 이제 프라이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셈 써보셨으면 다들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잘 하잖아요. 근데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을 만큼 되게 세세하게 그 조정하다 보면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파트들을 이렇게 다 뽑고 이제 근데 이 뽑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좀 하긴 합니다. 셈을 전부 다 그냥 처음부터 쓰지는 않고 이제 그 프리트레인 셈을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걸 파트넷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물체들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 뭐지 프리스매틱이랑 레볼루트 이렇게 두 가지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매틱은 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뒤에서 조금 볼 텐데 그다음에 레볼루트는 이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파인 튜닝이 된 거를 이제 이런 오브젝트에 맞게끔 파인 튜닝이 된 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파트를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진 파트로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멀티뷰 RGB 뎁스랑 카메라 인풋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GB 인풋 또 하나는 이제 언스트럭처드 된 RGB 인풋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테스트 타임 프롬프팅을 해서 그 파트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뷰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3D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뷰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뷰가 이제 아비트러리하게 쭉 있었는데, 요건 이제 코스하게 2D 포인트들이 쭉 이제 각각의 RGB 이미지마다 있는 거를 이제 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전부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조인트하게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얘네가 원래는 조금 뭔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제 셈에서 뽑은 이 마스크와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댄스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막 10개의 포즈 프리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 더스트 할다가. 그래서 이제 더스트 할다 넣으면 그게 이제 RGB를 이제 넣으면 이제 그 뎁스나 이런 것들을 쭉 뽑아주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2D의 이미지 포인트 맵 앞에서 뽑았었던 이제 첫 번째 2D 포인트 맵이랑 그다음에 이제 3D 포인트 맵이 이제 매칭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포즈 프리 RGB였던 애들이 이제 얼라인이 맞아가지고 좀 더 3D 파트가 좀 더 그 10개 정보를 다 가지게 되니까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얼라인드 된 뎁스 맵,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파트 레벨 쉐이프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로샷 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바로바로 보라색과 이 빨간색이 하나의 파트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쌤은 그냥 좀 오버하면서 좀 다 모든 파트들을 전부 다 분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었던 뭐 파트넷 모빌리티 요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셈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원하는 이제 서랍 1단 서랍, 2단 서랍, 3단 서랍, 4단 서랍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쉐이프를 나누고 그다음에 쉐이프를 컴플리션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걸 뽑은 다음에 이제 얘를 리컨스트럭션을 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articulation prediction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조인트 타입을 두 가지로 이제 제한을 합니다. 1DOF 조인트로 제한을 하는데 1DOF라고 하는 거는 요것처럼 하나만 관절이 있어서 이제 움직이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에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프리스매틱이랑 리뷰얼루트. 그래서 프리스매틱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이 네 번째 거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벨루트 보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뭔가 그네 타는 것처럼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한 예로 보면은 이제 프리스매틱이 이 서랍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 예시로 보면 레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 여닫을 때 이제 그 회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거 힌지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프리스매틱은 이제 힌지가 여기 부분 그 레일 부분에 있고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GIF를 뽑아봤는데 포지션 P가 이제 위치라고 보고 이제 로테이션 엑시스를 가지고 앵글까지 가지는 부분이 이제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보면 되고 그거 없이 그냥 그 UF 피승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프리스매틱 조인트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D값이 할 때 이제 보면 D값이 변화하면 그냥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UFP는 고정되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 축은 고정이 되었을 때
이제 힌지 세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이 이제 접혔다가 이렇게 열렸다가 접혔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파라미터만 가지고 있다라고 제한을 하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뭐 이게 만약에 물체가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뽑았다고 치면 갈색과 이 빨간색을 뽑았다고 치면 얘네를 주고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라라고 해서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변화하는 부분들만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코드라마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앞서서 보기는 했는데 그 articulation prediction을 이제 그 코드 제너레이션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봤었던 그 부분에서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를 인풋의 앱스트랙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뽑고 바운딩 박스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정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정보들을 줍니다. 그럼 이제 코드라마에 주고 나면은 이제 그 각각의 OBB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OBB에 어떤 부분이 힘지고 어떤 부분이 이제 축이고 막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를 컴퓨터하게 되는 부분까지 쭉 뽑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LLM이 근데 텍스트만 원래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머릭 밸류 폼을 이제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인포를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주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막뭐 모든 부분이 다 힌지가 될 수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뭐 뭐 주요 박스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태스크를 이뭐각 직접 뭐 각도를 외측해봐 이게 아니라 회전축이 여기 앞에서 뭐 X, Y, Z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제 바꿔가지고 풀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 오비비 인포메이션, 뭐 센터나 로테이션이나 뭐 관절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풋으로 주고 그다음에 조인트 프리딕션을 이제 리스트로 받아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GT가 밑에와 같다라고 봤을 때 이제 위에 코드를 보면은 이제 페리스나 디토라는 이제 기존의 파트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봤을 때 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하게 그 아티큘레이션이 있는 부분에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없고 디토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얼트 코드가 이제 이번 논문인데 쉐이프 컴플리션이 없었을 때 보면 이제 쉐이프 컴플리션이 없는 부분에 이제 쌤이 좀 과다하게 분류를 하니까 조금 더 잘 된 건가 싶기는 잘 된 건가 싶은가 한데 사실은 아닌 거죠. 뭔가 생산하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쉐이프 컴플리션까지 하고 나면은 좀 그 물 제형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뭉텅이져 가지고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OBB 인풋으로 이게 주어진 예시를 봤을 때 이제 비박스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주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박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줘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타입 같은 경우에 뭐 그 뭐뭐가 있을지 앱솔루트 포지션이랑 에이시스, 뭐 릴러티브 포지션이랑 OBB 에이시스, 그다음에 OBB 엣지가 뭔지 이런 부분들 다 뽑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엣지가 여기 부분이다. 뭐 힌지다, 뭐 엣지가 뭐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다 주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GB 인풋이 위와 같이 이제 뭔가 그 리얼하게 그냥 하나의 인더 와일드 데이터셋을 한번 봤을 때 이제 그냥 세그먼티드 된 포인트 클라우드 보면은 이제 좀 흩어져 있거나 좀 잘 안 이렇게 흩뿌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리컨스트럭션 오브젝트 한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좀 더 합치고 어그리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 쉐입 컴플리션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하나의 이제 큰 물체로 잘 보여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고 테이크 메시지를 안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논문은 이렇게 그 articulated 된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였고, 리컨스트럭션 한 거를 다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리얼 투 심 태스크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용을 한 거는 그 강력한 2D 세그멘테이션인 셈을 사용을 하고, 그 강력한 3D 그 모델인 버스터를 사용을 하고 강력한 LLM이 이제 코드라마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레버리징을 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도메인에 잘 적용을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도 사실은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디오에프 조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이 원디오에프 중에서도 굉장히 막 다른 것들이 많았잖아요. 스크린 형태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제한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드러나 그냥 문 부분 정도만 좀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제가 원래 이걸 선택했을 때는 아카이브였어가지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아이클리어에 합격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워셉이 됐는데 거기 여기 밑에 이제 오픈 리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각각의 이 논문이 거쳐온 평가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그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레버리징 하는 것들은 그 레버리징 하는 그 본초적인 백본의 약간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세그멘테이션 캐퍼빌리티에 대한 디펜던스가 조금 높은데 이제 그러면 근데 세그멘테이션이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좀 아무리 쉐입 컴플리션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쌤의 그런 파라미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각각 과연 이게 제너럴라이저블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